캔줌 라디오 두 번째 에피소드는 한 독자님의 요청으로 그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장문의 메일을 보내셨는데요. 제가 답장을 글로 써서 드리려고 하니까 도저히 글로는 이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것도 그랬고, 그리고 또 비슷한 상황에 계신 그런 어떤 절박한 그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제가 받은 이메일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다 읽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30살 소방직 준비하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선생님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연락을 드립니다. 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걸까요? 저는 공무원 소방직렬 준비 중입니다. 사실 준비한 지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 전에는 지금껏 20살 때부터 군대 전역 이후 한 번도 쉬어본 적 없고 일만 했습니다. 일 중간에도 주경 야독으로 낮에 다들 말씀하시는 건설 노가다를 하면서 대학교를 야간에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해서 졸업했습니다. 나름 또래 친구들에 비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하고 29살 먹을 때까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노가다, 또 조선소, 택배, 상하차 등등 하면서 지냈습니다. 작년 봄쯤에는 건설 일을 하면서 오른쪽 손가락이 골절된 사고가 났습니다. 의사 말로는 골절된 부위가 관절 부위라 워낙 심해서 예전처럼 관절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암울하지요. 그래서 이제는 손가락 병신이 되고 일을 그만두고 한참을 술로 보냈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소방직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요.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패기와 열정이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영어 때문에 포기해야 되나 싶고, 제가 태어나서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하루하루가 괴롭네요. 아침 6시 기상해서 준비하고 독서실 도착해서 새벽 1시까지 하고 집에 와서 맥주 한 캔 하면서 샤워하고 잠이 듭니다. 그 와중에 눈물만 나네요. 진작 학창시절부터 영어를 했어야 했는데, 나이 먹기 전에 다치기 전에 조금 더 일찍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계속 가득합니다. 모아둔 돈이라고는 누님 시집 간다고 3천만 원이나 보태서 주었습니다. 기죽지 말라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생활할 돈만 남겨둔 채 독서실비, 밥값, 또 책값도 비싸고 제가 거금 들여서 소방 단기 결제를 했습니다. 괜히 이런 소리까지 하게 되네요. 지금 강의는 커리대로 다들 하는 것처럼 문법 2회독 강의 돌리고 있고, 영어 단어는 매일 60개씩 외우고 있는데 계속 까먹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눈물만 나오고 이제 2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두렵고 조급해지기만 합니다. 올해 소방시험에서 7개 맞아서 과락했습니다. 두렵네요. 딴 사람들처럼 독해도 잘하고 싶은데 60점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되나 싶고요. 제가 우연찮게 유튜브에 선생님 뵈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지금 공부 방법이 맞나 싶고요. EBS 구문 독해, 주해영 기출문 구문 끝냈고 이제는 어느 정도 문장 분석을 하는데 어휘력에 딸려서 해석이 잘 안 되네요. 처음에는 한 지문 전체 분석하고 모르는 단어 찾는데 40분 걸리더라고요. 그게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한 지문당 모르는 단어 체크만 하고 해설지 펴서 문장 구조 계속 파악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영어 출제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영어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단어장에 열심히 가리면서 외우고 있는데 막상 단어장에서는 기억나는데 독해 지문 가면 내가 본 단어가 맞나 싶고 뜻이 떠오르질 않네요. 공무원 인강 결제하면서 듣고 있지만 수준이 높고 또 상술처럼 커리가 너무 많고요. 이때까지 강사마다 안 본 강의, 안 사본 책이 없습니다. 이거 사라 하면 사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저만 안 되는 건가 싶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꼭 합격하고 싶어요. 괜히 선생님께 하소연하는 것 같네요. 선생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유튜브로 유료로 상담하신다길래 이렇게 망설이다가 선생님께서 노하우가 많으신 걸로 압니다. 부탁드립니다. 딱 2달 남았습니다. 영어 60 생각합니다. 그럼 합격할 것 같습니다. 소방은 다른 일행에 비해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정말 궁금한 게 왜 강사들은 지문을 통해서 단어를 습득하라고 안 하고 자꾸 단어장으로 계속 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영어 강사들 못 믿겠습니다. 단어장을 너덜너덜하게 봤는데도 해석도 못하고 진짜 제가 문제인 건지 죽고 싶네요. 파일은 제가 이제껏 지문 분석하고 공부해왔던 것들입니다. 하시면서 첨부 파일로 본인이 공부하시는 교재에 막 필기하고 하신 것들 사진까지 여러 장 같이 보내주셨어요. 일단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분께 사전에 메일로 첫 번째 이메일에 이제 유튜브에 유료로 상담하신다길래 이렇게 적으셨는데 저는 유료로 상담하고 있는 거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전문 영어 강사는 아니고 저는 그냥 제가 호주 유학, 캐나다 취업을 하면서 긴 시간 영어를 공부해 왔고 그러면서 가지게 된 어떤 영어 관련된 노하우를 나누고 있을 뿐이다 라는 점을 밝혀드렸습니다. 우선 영어에 대한 부분은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한 어떤 공부 방법과 제가 현지인과 정말 의사소통을 위한 그런 영어 이런 거를 지향하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노하우하고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뭐 강사들이 왜 단어장을 공부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문장 안에서 습득하라고 안 하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문장 안에서 단어를 습득하라고 말하는 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공무원 시험 영어를 준비하는 이런 쪽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점수를 막 올리기 위한 이런 강의를 들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항상 제가 강의를 들었던 부분은 물론 이제 뭐 유학 가서 이제 어학원에 다닐 때 해당 수준 레벨의 그 시험을 패스해야 되고 뭐 이런 수업을 듣기는 했지만 거기서 말하는 이제 현지인 강사들의 경우에는 문장 속에서 보지 않고 단어장만 보고 외우라고 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어떤 뭐 취업 시험 이런 경우는 조금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 메일을 보고 기출문제를 한번 찾아봤어요. 소방직렬 영어 기출문제를. 그랬더니 어떤 문장에서 뭐 어떤 단어의 밑줄 딱 치고 이것과 유의어를 찾는 뭐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단어의 개수를 많이 알아야 하는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사실 영어 시험도 뭐 토플이라든지 뭐 토익이라든지 아이엘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어 능력 시험도. 그런데 여기서 어떤 요구하는 능력치가 약간 스타일이 좀 달라요. 토플 같은 데 나오는 문법을 위한 문법 문제 이런 거는 아이엘츠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시험이냐에 따라서 또 공부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사실 제가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엘츠가 가장 어떤 소통을 위한 영어, 진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 영어 시험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영어 능력 시험조차도 좀 그 시험마다 조금
또 이렇게 요구하는 스타일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이렇게 그 독자님이 메일에 적으신 내용을 보면은 현재 그 가지고 계신 그 영어의 어려운 부분이 공부를 지금 게을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결과가 마음만큼 나오지 않고 좀 막막하신 상황이죠. 제가 영어에 대해서 되게 막막했던 기억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교양 과목으로 제가 그때 영어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영어에 좀 흥미가 원래 있기도 했고 1학기 때는 교양 영어도 뭐 A뿔 받았고 이래가지고 2학기 때 교양으로 영문 번역 실습이라는 과목을 신청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모르는 단어를 다 찾아가지고 자 이제 해석을 해보자 이렇게 해도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영문과 4학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뭐 취소를 할 수 있는 시한이 지났나 뭐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과목을 그 학기 내내 듣고 결국 D를 맞았나? 뭐 출석은 했으니까요. 그랬다가 뭐 나중에 이거를 학점 포기를 했나 뭐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모르는 단어를 다 찾았는데 문장이 해석이 안 돼요. 저 나름 수능에서 뭐 영어 그렇게 나쁜 점수 받지 않았었는데 그런 수준의 영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독자님의 메일을 한 5번 이상은 읽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메일 자체도 되게 좀 저 어떤 면에서 좀 제가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굉장히 여러 번 읽으면서 고민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기초가 너무 부족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준의 공부를 계속 지속해도 능률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원하는 수준의 영어를 해결을 하시려면 훨씬 더 낮은 수준부터 예를 들면 이제 시험이 지금 고2 수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중1 수준부터 이렇게 해서 차례로 시간을 가지고 단계별로 학습해서 그 기초를 다지고 올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그 위에 뭐를 쌓으려고 뭐 별거 다 이렇게 들이붓는데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와르르 빠져나가고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 지금 수준에서 교재만 아무리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봐야 지금 다 그 밑에 쌓인 게 없으니까 다 그냥 무너져 내리면서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독자님이 질문하신 2달 안에 실력 향상, 노하우 그런 거는 좀 어렵겠죠. 이 상황에서 좀 냉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 뭐 2달, 석 달 뭐 이렇게 단기간에 갑자기 영어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게 있었으면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없겠죠. 그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메일 내용을 좀 보면은 원래부터 좀 공부랑은 좀 멀리 지내셨던 것 같아요. 군대 전역 후에도 이렇게 뭐 주경 야독 하시면서 하셨던 일들로 나열을 하신 것들이 막 노가다, 조선소, 택배 상하차, 건설일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제 다 공부 쪽이나 머리 쓰는 일 쪽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소위 이제 몸 쓰는 일 쪽을 주로 하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부의 어떤 요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
이제 전혀 이렇게 뭐 좀 공부랑은 담 쌓고 지내셨던 건지 이렇게 뭐 갑자기 영어 공부를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교 2학년 수준까지의 영어가 1년여 공부해 갖고 갑자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1년이 영어만 하시는 것도 아닐 거고요. 보니까는 필수 3과목, 선택 2과목 해갖고 총 5과목이더라고요. 그 소방직렬 시험이. 이제 영어 강사들 못 믿겠다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분들이 정말 그런 못 믿을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일까요? 그분들 나름 이제 전문가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못 믿을 낭설을 막 하고 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독자님이 그분들의 강의를 공부할 수준이 좀 안 되시는 상황의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메일을 보내시면서 저한테 이제 2번째 메일에서도 계속 영어 노하우를 알려달라. 이제 2달 남은 시험에서 60점 맞을 수 있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제가 아는 노하우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에서의 노하우를 위주로 지금은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예정이긴 한데요. 어찌됐든 영어가 뭐 2달 만에 단기간에 갑자기 실력이 올라가는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 실력 향상은 계단식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쭉 상승하는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상승하는 직선이 아니라 이게 정체돼 있고 단계가 쑥 어느 순간 한 단계 올라가 있고, 그 상태로 쭉 이제 그 평평한 직선으로 쭉 가다가 어느 순간 레벨업 돼 있고, 이런 계단식이라는 그런 얘기, 영어 실력은 저는 좀 자주 들어봤는데, 이게 이래요. 영어 실력이 이게 뭐 하는 것만큼 이렇게 순간순간 내가 실력이 쭉쭉 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암기 과목들처럼 막 외우면 단기간에 쫙쫙쫙 이렇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제 독자님과 사실은 모르는 사이잖아요. 나름 이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하게 진실을 얘기해 드리는 거일지도 몰라요. 저는 사실 이 답변을 좀 준비하면서 내가 욕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뭐 위로하면서 잘 되실 거예요, 뭐 이런 책 공부해 보세요, 화이팅,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거는 제 기준에서 거짓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뭐 지금 뭐 독자님이 지금 뭐 누가 뭐 해봐라 하면 그거 하고, 무슨 강의 들어봐라 하면 그거 결제하고 뭐 이렇게 해오셨다고 했는데, 그거랑 지금 다를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뭐 어떤 책 공부해 보세요, 뭐 이렇게 잘 되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신다고 해서 2달 사이에 갑자기 실력이 확, 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거짓말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독자님의 영어 점수보다 지금 더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독자님의 상태예요. 제가 메일을 받고 처음 느낀 게 좀 이분이 지금 누가 무슨 조언을 해준다고 한들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 메일 자체도 매일
메일 자체도 뭐 줄바꿈도 없고 마침표도 없고 완전히 그냥 뭐 읽는 사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완전히 그냥 본인의 얘기를 막 쏟아내듯이 빽빽하게 그 보는 제가 막 숨이 턱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냥 본인의 생각과 걱정, 감정 막 이런 걸로만 꽉 차 있는 이런 상태라고 제가 보기에 느껴졌어요. 이런데 지금 다른 사람 얘기가 받아들여질까? 하는 의문이 좀 있었지만 그렇지만 사실 영어 실력 뭐 이런 거 자체보다도 지금 중요한 얘기가 꼭 이 얘기를 꼭 해드려야겠다. 이게 이렇게 잘 들으시고 뭔가 어떤 전환점이나 생각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시면 정말 좋겠고요. 아니더라도 근데 제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그렇다면 저는 그냥 위선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적당한 위로를 하고 이 사람 안 바뀔 거야. 뭐 그러고 그냥 사실 이렇게 포기한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독자님과 제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지만 어쨌든 뭐 지금 영화에 대한 얘기만 쓰신 거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사셨고 뭐 별별 얘기 다 쓰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다 털어놓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얼마나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현재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하셨어요. 왜 영어 점수 꼭 60점 받아서 뭐 통과해야 되는지 뭐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막 더 허둥지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안 본 강의 안 사본 책이 없고 누가 이거 좋다 하면 하고 막 그러면서 돈도 많이 썼다 막 이렇게 하셨죠. 너무 뭐 두렵고 답답하고 그래서 후회되고 눈물 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거기다 이제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요. 모아둔 돈을 누나 시집 가는데 뭐 기죽지 말라고 3천만 원이나 보태주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생활비도 내년까지밖에 버틸 돈이 없고 막 이러니까 마음이 더 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만 좀 정신을 차려보자고요. 지금 독자님의 상황을 요약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옆에서 보는 입장인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궁지에 몰려서 울며 불며 막 허둥지둥 하고 계세요. 일단 첫 번째로 하실 것이 나는 지금 궁지에 몰려서 울면서 허둥지둥거리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몇 시까지 독서실 가고 막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일단 계신 곳에 차분히 앉아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하는 말을 되뇌어 보세요. 좀 뭐 더 형편이 되시면 입 밖으로 한번 말로 이거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지금 궁지에 몰려 울면서 허둥지둥 거리고 있다. 내가 지금 그러고 있구나 하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 속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걸 모르거든요. 근데 남들은 그게 보여요. 왜냐하면 남들은 밖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대부분 그걸 모르는데 자기가 그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달라져요. 자기가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게 달라져요.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는 거예요. 저는 원래부터 똑똑해서 늘상 이렇게 밖에서 관찰 이게 아니고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아는 거예요. 그게 당장 어떤 해결책을 갖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당장 어떤 해결책을 내가 갖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그래서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알았다 쳐요. 알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나 이러고 있으니까 뭐 그냥 할 수 없지 뭐 이러고 살아야지. 이러실 리는 없죠. 그죠? 계속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뭐가 제대로 될까? 막 궁지에 몰려갖고 막 울면서 막 지금 허송지둥 막 이러고 있는데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제대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 상황에서 나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네요. 영어 노하우 알려달라 그랬더니 딴소리 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나는 영어 노하우 필요하거든? 막 이러면서 벌써 다른 데 가신 거는 아닐지. 하지만 뭐 듣고 계실 1%의 확률을 잡고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일단 그 궁지를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메일을 읽으면서 독자님의 그 현재 절박한 상황, 이거는 과거 독자님의 선택이 꽤 영향을 좀 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를 절박한 상황으로 만든 데 가장 큰 부분이 뭘까요? 금전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당장 지금 생활비도 올해 이제 까지밖에, 그러니까 내년까지라고 하신 게 제가 알기로는 해 바뀌기 전까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돈 떨어지기 전에 시험 붙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신 거잖아요. 누나 시집 간다고 3천만 원이나 비죽지 말라고 보태주셨고, 그리고 독서실비, 밥값, 책값도 비싸고 막 이렇게 쓰셨는데, 물론 가족과 얼마나 끈끈하고 뭐 그런 사정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구독자님들의 과거의 선택들이 지금 현재 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 여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만큼은 좀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차가운 머리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궁지를 또 만들지 않으시려면요. 어떤 분들은 뭘 하려면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각오로 배수에 진을 치고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뭐 그래서 독자님께서는 뭐 이렇게 생활비를 그 정도만 이렇게 해놓고 나름의 배수의 진, 그러니까 뭐 그때까지 나는 꼭 붙지 않으면 뭐 나는 방법이 없다, 죽는다, 뭐 이런 엄청난 각오로 뭐 이렇게 하신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것들이 주는 어떤 스트레스나 압박감, 이런 것들이 항상 모든 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다급함, 절박함, 이런 것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좀 객관적이고 상식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좀 많죠. 막 급한 마음에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들. 또 지나친 중압감, 이런 것들은 또 능률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이라면 항상 플랜 B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저는 이렇게 메일을 보면서 되게 좀 극단적인 상황으로 본인을 좀 이렇게 몰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현실적이라서 플랜 B가 있으면 그러면 뭐 떨어질 가능성을 생각하는 거니까 뭐 의지가 부족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떨어지는 경우, 뭐 실패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절대 생각을 안 해보고 하는 거, 어떤 순간에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항상 멋진 거고, 그게 뭐 대단한 거고, 뭐 그렇게 해야 의지가 투철한 거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내 과거 선택들이 좀 나를 이런 궁지로 몰았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첫 번째로는 2달 후 시험에서
내가 영어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궁지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 2달 후 시험에서 영어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 지금 알고 계세요. 사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답답하고 두렵고 눈물만 나오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이거를 인정하고 다음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고 요거를 딱 밟고 서서 이 다음을 생각하게 되면 이 궁지에서는 바로 나오게 됩니다. 방법은 2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는 시험 이후의 공부 계획을 다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는 2달 후 시험에서는 떨어지더라도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면 좀 더 공부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영어 기초부터 하려면 좀 더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제 수입이 없이 공부만 하시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압박이 드는 건데 뭐 이 공부하는 기간을 연장하겠다. 그렇다면 뭐 파트타임으로 일을 병행하시더라도 수입을 만들어서 공부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실 거고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는 어렵겠다. 내 상황에서는. 그렇다면은 뭐 뻔하지만 이번 시험 이후로 결과에 따라서 탈락할 경우 깨끗이 접는다. 그리고 다른 길을 간다 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지금 이 메일 보면은 이거 접으면 뭐 마지막 막 이런 표현 쓰셨거든요. 전 사실 뭐가 마지막이시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삶에서 막 도전으로 점철된 막 그런 인생을 사시다가 이 도전이 마지막이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뭐 되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안 해본 일 없었고 막 남들보다 열심히 막 살았고 막 이런 얘기 쓰셨는데 그래서 지금 마지막이라고 하시는 건지 이제 뭐 지쳤다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공무원 이거 소방 공무원 시험 안 되면은 뭐 인생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지금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죠 요새. 100세 인생에서 직업 선택의 문제로 1년 내지는 뭐 2년 정도를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그랬는데 뭐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내 100년 동안 살아가는 인생에서 막 그렇게 인생을 막 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해야 될 만큼 그런 거는 아니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눈앞에 막 그런 게 되게 막 커 보이시고 막 그렇겠지만 이거 한 10년 지난 후에 이렇게 돌아보시면 이것도 그냥 내 인생에서 일어났던 이벤트 중에 하나예요. 인생의 방향을 찾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부딪혀보고 하면서 아니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하고 만약에 뭐 포기하고 끝났다 그러면은 뭐 그건 뭐 되게 막 뭐 엄청나게 뭐 무슨 뭐 결격사유인가요? 앞으로 인생 살아나갈 수 없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년을 해온 거를 지금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지금 다른 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죽어야 될까요? 저도 그것 때문에 제가 다른 그 라디오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얘기했었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 막 몸도 아플 지경으로 그 스트레스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좌절감 그런 것 때문에 그랬었지만 답은 하나였어요. 뭐 그래서 그럼 죽을 거야? 살아야지, 이런 거거든요. 뭐 그렇든 아니든 계속 살아나가야지 라는 거죠. 독자님은 저보다 많이 어리시지만 훨씬 더 여러 가지 일을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다른 길들이 있다는 거. 뭐 제가 이렇게 캐나다 와가지고 지금 전혀 다른 치기공 일을 하면서 뭐 유튜브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유튜브의 세계에 좀 이렇게 깊이 뭐 이렇게 좀 빠져들게 됐어요. 처음엔 유튜브를 이렇게 뭐 그냥 취미처럼 뭐 해보자 뭐 이렇게 해갖고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되게 멘토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유튜브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 내가 한국에서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캐나다 넘어왔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거기서도 길이 있었겠구나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내가 한국에 그냥 버티고 있었으면은 더 좋은 조건일 수도 있었겠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인생에서 진짜. 아, 내가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거기서도 길이 있는 거였구나. 이걸 한번 제가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뭐 제가 그래서 다른 길을 향해서 지금 더디지만, 제가 전혀 다른 일을 해왔기 때문에 더디지만 이렇게 한 발 한 발 겨우겨우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번 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몇 년 후에 또다시 어디서 와, 난 이제 길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도, 아, 내가 길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거기서도 찾아보면 길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를 나는 이제 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남들처럼 평범하게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되고 싶습니다. 꼭 합격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쓰셨는데요, 독자님. 소방공무원 시험 붙어야지만 남들처럼 평범하게 좋은 사람 만나 가정 꾸릴 수 있고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공무원 시험이라는 아이템 하나를 인생의 유일한 길인 것처럼 너무 그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궁지로 만들어요. 공무원 시험은 하나의 옵션인 것 뿐이에요. 2달 후 돌아오는 시험에서 영어 때문에 떨어진다고 해도 큰일 안 납니다. 인생 안 끝나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공부하세요. 어차피 2달 가잖아요. 압박감에 불안감에 매일 울면서 공부하든 떨어지면 할 수 없지 하고 마음 편히 공부하든 어쨌든 2달은 가요. 압박감과 불안감이라는 그런 풀장 속에 빠져서 계속 허우적 하지 마시고 풀장 밖에 딱 나오셔가지고 내가 빠져있던 게 뭔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머리를 차갑게 하시고 냉정하게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제발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뤄질지 안 이뤄질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바램, 여기에 모든 걸 걸고 막 스스로 벼랑 끝으로 막 달려가지 마시고, 나는 아마 이번 시험에서 영어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높다 라는 이 사실을 딱 밟고 서세요. 그런 다음에 똑똑하게 그 다음을 계획을 하세요. 재정적인 문제를 일부분을 해결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영어 기초부터 잡아가면서 뭐 이렇게 가시든 접고 새 길을 가시든 제가 응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시험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시험 포기했다고 또 술로 뭐 세월을 보내고 뭐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런데 쓸 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뭐
뭐 독자님이 그 포기한 거를 남들이 아우 쟤는 그럴만 했어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이렇게 그렇게 그 정말 자기 위안 하는데 돈, 시간, 건강, 체력 이런 거 이렇게 쓰는 거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떳떳한가요? 그런 거 하실 시간 없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것보다는 목표가 있잖아요. 남들처럼 번듯하게 살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런 거 할 시간에 차라리 유튜브 열심히 보세요. 유튜브에서 먹방, 유머 이런 거 보시지 말고 앞으로 진로, 삶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진짜 별별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이 멘토들이 정말 무료로 어떤 삶에 대한 거, 직업에 대한 거, 또 기술에 대한 거, 돈벌이에 대한 거 이런 노하우들을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멘토 찾아보세요. 저도 지금 그런 분들 찾아서 너무 좋아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독자님이 좀 똑똑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똑똑하고 독자님은 안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저도 항상 똑똑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똑똑해지자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 단어 잘 외우고 이런 거 똑똑하다는 게 아니고 자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 앞뒤 좌우 위아래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과 기분 이거 다른 거죠. 지금 내 기분과 지금 내가 처한 사실 현실은 달라요. 이거 구분하시고 계획과 바람 내가 이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는데 라는 바람은 계획이 아니에요. 계획과 바람을 구분을 하시고 풀장 밖으로 나오세요. 나와서 이 냉정하게 차가운 머리로 한 발짝 한 발짝을 좀 용의주도하게 내디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너무 지금 좀 열을 내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목이 좀 쉬려고 그래요. 혹시 들으시면서 당신이 내 사정을 다 몰라서 그래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메일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독자님과 인생에 대해서 몇 시간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독자님의 삶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 잘 알 수는 없죠.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이렇게 마음이 상하신 부분이 있으셨다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찌됐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의 중심에는 진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계속 지금 이렇게 허우적대고 계신 상황에서 절대 나아질 게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끝내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라 하는 얘기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켄준마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어요. 유튜브에는 나오지 않는 캐나다 직장인 아줌마의 세세한 일상을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켄준마를 검색하세요.